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을 우리가 모두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했던 방법 기억하시죠? 자, 우리 보통 수열의 합 그러면 SN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이 SN이라는 표현은 수열이 배열되어 있을 때 첫 번째 항 A1부터 시작을 합니다. A2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AN까지 가는 겁니다. AN. 그래서 내가 지금 더하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당연히 N개가 되죠. 그러니까 SN의 의미는 무조건 1항부터 더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S라는 이 기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 두면 두 번째 항이 AR이고, 자, 이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AN 이 녀석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고, 자, 그 앞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A 곱하기 R의 M 빼기 2제곱이다. 뭐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열을 다 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 이 SN이라는 요 수열의 합에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요 공비를 한 번 더 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에 R을 한 번씩 다 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AR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R. 그 다음에 이쪽은 AR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위와 아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래쪽이 이제 R이 한 차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맨 마지막은 그래서 AR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요 전체 합이 SN인데 SN에서 R을 곱한 녀석을 우리가 빼줍니다. 그러니까 N 마이너스 R 곱하기 SN. 자, 이렇게 두 개를 뺀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같고 여기까지가 모두 같다. 남는 게 누가 남습니까? 맨 앞에 하나 남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R의 N제곱.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처리 좀 하죠. SN을 공통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R 괄호치고 SN은 A 1 마이너스 R의 N제곱. 그래서 만약에 이 R이란 녀석이 1이면 0이 돼버리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요. R이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되는데, 그때 SN이라는 요 녀석은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앞뒤 순서를 바꿔가지고 R 빼기 1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보통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양수가 나오면 좀 편하니까 1보다 큰 경우에, 이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A, 그 다음에 이건 R의 N승 마이너스. 요거 바꿀 때, 앞뒤 바꿀 때 같이 바꿔주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비가 1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A. 전부 다 A가 돼버리니까 이때 요 SN이라는 녀석은 N 곱하기 A. A를 N번 더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러분 이 공식을 외우시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8-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는 3, R은 2, 10번째 항까지 구하라 그러니까 보통 S, 자, 항의 번호가 이제 10번까지 다 더하는 거겠죠. 공식에 의하면 R-1, 그러니까 2-1 분의 초항 3, 괄호 열고 2에 내가 지금 몇 개를 더하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여기가 1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초항이 이번엔 3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녀석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수열의 합은, 자, 이번엔 1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그 다음 초항 3. 자, 괄호 한번 쳐줄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자, 개수 10개 10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 번분수 처리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올라가서 자, 6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암기를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8-2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초항, 공비, 그 다음 항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데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공비가 얼마인지 또는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식을 세우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문제 8-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첫째 항이 음수 3, 공비가 음수 4, 항수가 6이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요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대입하시면 됩니다. Sn은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수가 6개니까 S6 그러시면 되죠. 그죠? S6. 그 다음에 공비가 음수 4니까 이렇게 음수 4. 초항이 음수 3 곱하기 중괄호 한번 쳐주고요. 음수 4의 몇 제곱? 그러면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가 6개니까 6제곱.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요 숫자만 여러분이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분모는 5가 되겠죠. 그 다음 음수 4의 6제곱이니까 이건 4의 6제곱하고 동일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니다. 자, 첫째 항이 1, 공비가 음수 2, 그 다음 끝항이 512 그랬습니다. 자, 첫째 항이 1, 공비가 음수 2니까 두 번째 항이 음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고요. 음수 8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마이너스 512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건 요게 몇 개인지 이 개수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개수가 몇 개입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보통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자, 이 첫 번째 것을 우리가 A1이라고 그러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AN이라고 놓아주면 이게 N개가 되는 겁니다. 개수는 잠정적으로 N개라고 해두시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AN이라는 녀석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집어넣고 한번 n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512라는 녀석은 초항 1 곱하기 공비 2의 n 빼기 1제곱이다. 그럼 510이라는 게 2의 9제곱이니까 n이 실질적으로는 10이 되어야 이게 마이너스 512가 나오겠죠. 자, 개수는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자,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1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의 개수 10개 10제곱. 자, 이것도 이제 모양만 정리를 하시면 금방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항상 10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개수를 셀 때 이런 방법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첫 번째 것부터 처리를 하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로그 10 상용 로그입니다. 로그 10, 로그 10의 제곱, 10의 4제곱, 2의 n제곱. 그러니까 이 지수 부분이 여기가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진수의 지수 부분이 1, 2, 4, 그 다음에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숫자들은 로그 앞으로 내려가면서 곱이 됩니다. 자, 다 내려가서 이제 곱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것은 1 곱하기 로그 10인데 우리가 알아요. 로그 10이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 것은 1.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얼마? 이것은 2.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 이것은 4인데 형식을 이쪽하고 좀 맞춰줄게요. 2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게 내려오게 되면 2의 n제곱이 되고 로그 10은 다 1이니까 이제 곱하기 1 돼버렸으니까 이제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그럴 때 보통 이거 보시고 n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가 2의 1승부터 n승까지가 n개니까 이건 n 더하기 1개입니다. 그럼 이 수열이 분명히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데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n 더하기 1개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공비 빼기 1 분의 초항 1. 자, 괄호 열고 공비 2에 몇 개? 그럼 n 더하기 1개니까 여기에 n 더하기 1. 주의하실 게 항상 이겁니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기억하실 때 그냥 n승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더하는 항의 개수. 항상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몇 항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니까 얘가 초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n 더하기 1항이죠. 여기 n 더하기 1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비슷한 패턴인데 처리를 해봅시다. 자, 똑같이 자, 여기 진수니까 진수의 1, 승 요거 앞으로 내려갑니다. 자, 3도 앞으로 내려갈 거고요. 9도 내려갈 거예요. 3의 n 빼기 1승이 이 앞으로 다 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녀석은 1 곱하기 LOG 2, 4 이렇게 그다음 3 곱하기 LOG 2,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3의 n 빼기 1승 곱하기 LOG 2, 4. 2를 밑으로 하는 4의 로그. 요게 다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묶어내면 되는데 요 값이 얼마입니까? 요거. 자, 다 아시죠? 요거 2입니다. 그러니까 2를 앞으로 묶어내 버리고 남는 게 1 더하기 3 더하기 자, 그 다음 게 9죠. 그죠? 요걸 또 형식을 얘랑 맞춰주겠습니다. 3의 제곱. 자, 이렇게 형식을 맞추는 것은 개수를 좀 더 편안하게 세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것이 3의 1승, 3의 0승이죠. n 빼기 1 제곱까지 이건 몇 개입니까? 요거 n개입니다. n개. 그러니까 요것은 2,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의 합으로 처리가 되겠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1. 자, 그 다음에 3의 요거는 n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렇게는 약분이 되겠네요. 전체가 지워지니까 자, 다 정리해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로그와 결합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7,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63이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식을 세우실 때 3개밖에 안 되니까 A, AR, AR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개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문제의 스타일이 이제 3항까지의 합과 6항까지의 합. 정확히 2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n항까지의 합과 2n항까지의 합을 비교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패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이제 하는 요 n항까지의 합. R 빼기 1,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하고요. 자, 이가 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고. 자, S, 그 다음에 2N. 자, 개수가 N에서 2N으로 2배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R 빼기 1, 그 다음에 A. 이 R에, 자, 개수승이 돼야 되니까 이 2N승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얼마. 이렇게. 요 두 개를 연립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쪽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R의 2n승 마이너스 1.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n제곱 플러스 1. 이 값이 이제 세모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사실 요거 두 개 비교하실 때 요만큼이 묶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너가 네모니까, 자, 세모 네모를 알려줘 버리게 되면 이게 계산이 되니까 R의 n승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SN, SEN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S3을 줬죠. 얘를 그래서 그냥 A, AR, AR 제곱 하지 마시고 요 형식을 한번 우리가 맞춰주자는 겁니다. R 빼기 1분의 A,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값이 얼마니? 이 값이 7. 그 다음에 6. 자, S6 그래버리면은 요것은 6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R 빼기 1. 그 다음에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것이 60.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부터 먼저 합시다. 아래 3승 마이너스 1하고 아래 3승 플러스 1로 분해를 해놓고 R 빼기 1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63이니까 얘가 지금 현재 7이죠. 그죠? 7, 9, 63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 3승 더하기 1이 요것이 9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면 8이 되겠죠. 그죠? 아래 R은 그래서 2. 세제곱해서 8 나오는 거니까 R은 2다. 아래 3승은 8이다.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비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초항 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정확하게 수열의 합공식을 외워두시고 지금은 n개와 2n개를 연립하실 때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수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요것은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1과의 차가 0.01보다 작아지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을 가만히 보게 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것이 4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8분의 7이 됩니다. 대충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 더해도요 1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더해도 1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SN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1 빼기 공비 해주고 그 다음에 초항이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공비에 n승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요거 2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2분의 1에 n승 이렇게 되니까 1에서 2분의 1의 n승을 빼니까 1보다 조금 작아요. 처음엔 2분의 1이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 그다음 세제곱하면 8분의 1 점점 작아지죠. n이라는 숫자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작아지니까 얘가 점점 증가하긴 하는데 그래도 1을 넘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그 수열이 점점 이게 1을 넘지는 못하지만은 1을 향해서 합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1에 조금 못 미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냐? 0.2, 100분의 1보다 처음으로 그 차이가 작아지는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1에서 SN을 빼셔야죠. 1이 SN보다 좀 더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1에서 SN을 뺐을 때 이 차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n을 지금부터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시고 원래는 요걸 절대값을 쳐야 되는데 자, 요거 이제 1이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절대값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1 빼기 SN을 하시게 되면 요건 2분의 1의 n승이 되거든요. 자, 2분의 1의 n승이 100분의 1보다 작다. 뭐 다 아시죠? 2의 10승이면 1024.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2를 거듭 제곱을 좀 많이 해보니까 2의 7제곱이 128이 나오는데 자, 이걸 갖다 이제 이것도 분의 1이고 이것도 분의 1이니까 2에 자, 뒤집어서 2의 n제곱으로 처리하고 얘를 100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럼 2를 몇 제곱하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까? 라는 의미와 똑같아졌으니까 원하는 답은 n은 7이다. 그러니까 7항까지 합을 더하면 1과의 차이가 100분의 1보다 조금 작아지는 그런 정도까지 커진다. 근데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로그가 나왔어요. 로그가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얼마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로그로 풀어야 되는 게 맞죠. 이쪽이 숫자가 100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큰 수라고 한다면 이런 걸 풀어내는 걸 우리가 이제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거기에서 배웠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자, n이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지면서 n 곱하기 로그2인데 로그 2의 값을 이렇게 문제가 가르쳐 줍니다. 0.3010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n은 크다 0.3010 분의 2. 자, 요걸 계산해 주시면 요게 이제
6점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0.3이니까 3, 7, 21이죠. 7이면 좀 넘어가니까 6점 얼마다. 그러니까 너는 언제부터니? 그럼 7부터 요 숫자보다 큰 수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7이죠. 7항부터 이런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수작업으로 해도 답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대략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등비수열의 합. 자, 항상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수열이 주어지면 그 수열의 합, 일반항, 이 두 개를 갖다 구하는 게 이제 수열 배우는 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합과 일반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등비수열에서는, 자, 너희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등차 수열 공부할 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요 이야기, SN이라는 것이 A1, A2,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AN까지의 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SN-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AN-1까지를 우리가 모두 다 더하는 거죠. 이 두 녀석은 그래서 항상 보면 AN이라는 이 녀석이 더해져 있다와 그렇지 않다. 딱 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 규칙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에서 SM-를 빼게 되면 이것은 AN이다. 단 항의 번호가 영항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n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해서 AN을 찾았을 때에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니까 초항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초항은 S1이라는 것과 동일하니까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S1을 계산해가지고 초항으로 놔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SN에서 SM-를 뺄 때는 항의 번호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초항은 따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합이 주어지는 문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우리가 요거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기본 수열에 대해서는 합을 딱 보면 바로 그냥 일반항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도 우리 공부를 했었고 등비 수열도 이 합의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죠. 이제 R-1 초항 R의 N제곱 -1 이렇게. 그죠? 형식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다 해서 어떤 P라는 수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형태는 P라는 어떤 수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P. 자, 쭉 전개를 했어도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와 뒤에 빼기 얼마 돼 있는 이 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묶여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다 뭔가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여기에 뭔가가 더해지게 되면 그것은 초항이 더해지는 거고요. 초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가 맞지만 초항까지 우리가 넣어가지고 전체 수열을 생각을 할 때는 등비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네모 R의 N승 빼기 네모라는 형식으로 생겼다. 자, 예를 들어서 SN이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 이렇게 나왔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수열은 분명히 이게 같으니까 등비수열이다. 분명히 초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런데 초항이 얼마일까요? 초항은요 1을 대입하시면 돼요. 1. 그러니까 3의
3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6이겠죠. 6 빼기 3이니까 초항은 3이 돼야 되고, 그럼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는 요 n승 붙어있는 요 녀석이 바로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항 3, 공비 2.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딱 보고 바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죠. 요건 등비가 아니다. 이건 등비의 변형되는 형태인데 어떤 형식으로 변형된 겁니까? 자, 이것은 SN이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음수 1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항에다가 2를 더해버린 그런 형태의 수열이다. 즉 이것은 초항이 3이요 공비가 2인 수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열거해보면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수열에서 얘를 쫙 지워버리고 플러스 2를 해가지고 뭐로 바꿔버려요? 5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등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등비 수열에서 초항을 바꿨다. 어떻게? 요를 더한 만큼 요 파란 네모친 거 요만큼이 갖다 붙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게 같지 않다 이거죠. 달라진 이유는 뭘 더했다. 그 더한 게 어디에 더한 거냐? 초항에 더한 거다. 그럼 이 수열을 파악할 때 우선은 요 형태로 바꿔놓고 그래 이 수열에서 초항을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첫 항부터 등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봤을 때 요렇게 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같으면 그것은 등비 수열이다. 같지 않으면 초항이 바뀐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 박스를 보시면 am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요거는 이제 등비 수열의 정의죠, 정의. b가 일정한 그랬으니까 등비 정의고요. 두 번째 것은 등비 중항이고요. 세 번째 게 일반항이고 네 번째 게 이제 요 등비 수열의 합의 모양을 보고 등비임을 판정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참고로 나와 있는 내용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차중항, 등비중항, 그 다음에 조화중항이라고 하는 이 세 녀석 사이의 관계가 등차중항, 등비중항, 조화중항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또 알아두시면 좀 편한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예제 문제 9-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내용이 뭐냐면 SN에 관해서 어떤 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것이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A가 얼마여야 하는가? 그럼 A가 얼마냐에 따라서 등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3을 밑으로 하는 이 녀석의 로그가 n이다. 이런 모양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지수의 꼴로 바꿀 수가 있는데 Sn 더하기 A 진수는 3의 n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이 Sn이라는 녀석이 3의 n제곱 빼기 A 이런 형식이 되는데 자, 이 녀석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1 곱하기 3의 n승 빼기 A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머시기 곱하기 3의 n승 그 다음 빼기 머시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두 부분이 뭐하다? 같다. 그러면 너는 등비 수열의 합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A가 1인 겁니다. 그리고 공비는 당연히 3의 n승이니까 요 3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겠죠. 공비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A가 1일 때 우리가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문제 9-2번 문제.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5고 10항까지 합이 20이고
15항까지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푼다 그랬죠. 제가 SO 요것은 R 빼기 1 그 다음에 A R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자, 이 값이 얼마냐 하면 5. 그 다음 S10 그러면 R 빼기 1 그 다음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얼마냐? 이것이 20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양 딱 보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자, 너 5, 너 10 딱 2배구만. 아, 그러니까 2배니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똑같게 만들 수 있다. 자, A,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아래쪽에 R 빼기 1. 이만큼이 묶어서 5가 되는 것이고, 전체가 20이라고 하면 나누기 해버리면 되죠. 얘가 5니까 5, 4, 20. 자, 4가 되겠네요. 그 R의 5제곱이 얼마입니까? R의 5제곱이 3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R을 못 구하죠. 그죠? 억지로 구한다면 이제 거듭 제곱 근으로 가야 되는데 5제곱 근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럴 때 이쯤 정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계산은 이제 좀 내버려 두시고요. 내가 무엇을 찾는가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S15 15개를 더하자. 그럼 R-1분의 A R의 15제곱 빼기 1이고, 자, 5, 10, 15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를 갖다 굳이 R을 구할 게 아니라 R의 5제곱만 알아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역시 요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R의 5제곱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R의 5제곱의 세제곱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의 5제곱의 제곱, R의 5제곱 플러스 1. 자,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분할할 수 있다. 역시 이만큼은 뭐가 되고, 역시 5가 되고, R의 5승이 3이니까 3을 집어넣으시면 뭔가 좀 계산이 되겠죠. 5 곱하기, 자, 이것은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1. 13이죠? 13 곱하기 5 하니까 65. 뭐 이런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두 개를 가르쳐주고 얘를 물었을 때 5, 10, 15. 그러니까 R의 5승을 우리가 하나의 단위로 보시고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해서 이 식과 똑같은 녀석이 뭐가 나올까? 자, 요거 만들어서 이제 연립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 뭐가 있냐 하면 등비수열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비수열도 자, A1, A2, 점점점 A5. 그 다음에 자,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그 다음에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이렇게 5개씩을 끊어가지고 얘네들을 더해줘요. 이렇게. 얘네들을 더해주면 이것도 다 더하는 거죠. 이 합과 이 합이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요걸 갖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요거하고 요거는 항의 번호가 1이고 얘가 6이니까 요것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위에 거는 A부터 출발을 하고 R이 한 번씩 곱해지는데 요 녀석은 A, R의 5제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R이 하나씩 곱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이 수보다 이 수가 R의 5승이 더 곱해져 있고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겠죠? 더하기 A, R의 4제곱이었는데 얘는 A, R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R의 5제곱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자, 위에 있는 합을 우리가 A1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은 A1에다가 R의
5제곱을 곱한 것과 동일하고, 자, 요거 번호가 11번이죠. 이건 A 아래 10승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아래 10승으로 묶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건 아래 1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 아래 5제곱, 넘어갈 때 아래 5제곱. 그럼 얘네들도 뭐가 되느냐? 이것도 등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5개씩 끊었을 때 그 5개씩의 합들도 원래 수열이 등비라면 그냥 등비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의 성질에 의하면 처음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 점점점. A1부터 A5까지, A6부터 A10까지 그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하자. 그러면 그 합들도 그대로 등비가 되는데, 현재 여기가 5란 얘기입니다. 처음 5개의 합이 5다. 그 다음에 10개는 2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20이란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15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 배를 했습니까? 요거 3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3배를 해주면 요 다음 게 나오겠다.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니까 이게 45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 합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니까 65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간략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같이 외워두도록 합니다.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같은 개수만큼을 더해서 합을 구해 놓으면 그 합들도 등비가 된다. 자, 이 성질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에서 5항까지의 합이 1. 자, 요거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수열이 쭉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처음 5개의 합이 얼마입니까? 요게 1. 그 다음 10항까지 합이 33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3이니까 여기는 32.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요, 처음 5개의 합이 1인데 그 다음 5개, 그 10개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10개면 잘라가지고요, 그 다음 5개 합이 32.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곱하기 32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면 요 다음 여기서부터 5개를 합하게 되면 32의 제곱, 뭐 이런 정도로 주어지지 않겠냐. 예, 그럼 15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답이 뭡니까? 1 더하기 32 더하기 32의 제곱이 여기서 말하는 15항까지 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써주니까 좀 계산이 간단하죠. 그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시고, 저는 네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이 형태를 그대로 놔두면 이건 등비 수열하고는 상관이 없죠. 9, 99, 999.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11 곱했는데 이 다음 넘어갈 때 11을 곱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좀 다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양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비를 활용하는 문제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자, 9, 99, 999는 정확하게 10에서 하나 부족하고 100에서 하나 부족하고 1000에서 하나 부족한 그런 형태의 숫자들이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요 9를 갖다 우리가 10에서 1 뺀 것으로 간주하고, 99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에서 1을 뺀 것으로, 자, 999 같은 경우는 10의 세제곱에서 1을 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9가 n개 있으면 얘는 어디서 어딜 뺀 겁니까? 자, 9 하나면 10, 9가 2개면 10의 제곱, 9가 3개면 세제곱이니까 같은 규칙으로 n개라면 n제곱이겠죠. 그죠? 그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수열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어떤 규칙성을 여러분이 자꾸 파악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n항이니까 n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n항이라서 n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n항이라서 n 빼기 1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규칙성을 여러분이 찾아 나간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는 요렇게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자,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럼 10의 n제곱까지 총 n개의 괄호가 있었고요. 얘를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n번 반복되니까 자, n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괄호 안쪽에 있는 녀석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됐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그냥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겠죠? 자, 10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 괄호치고 개수 몇 개? 그러면 자, 요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1승부터 n승까지니까 n개다. n개 마이너스 1 빼기 n. 자, 정리하면 9분의 10 괄호치고 10의 n승 빼기 1. 중괄호를 쳐줄까요?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모양을 여러분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형태니까 외워두도록 하시고 자, 관련된 문제죠. 5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4번과 유사한 형식인데요. 이번엔 9가 아니라 3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10에서 7 빼는 거고 얘는 100에서 67을 빼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규칙이 또 안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은 저 4번 문제 풀 때 했던 것의 어떤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식은 이 3이라고 하는 것, 33, 333이 처음엔 9였어요. 9.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에 3분의 1을 곱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3이 되고 33이 되고 33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합을 계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합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3분의 1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 풀 때 요 다 구했었죠. 그죠? 요게 9분의 10 괄호 열고 10의 n승 빼기 1이었으니까 이거 빼기 n이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곱하기 3분의 1.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거를 풀 줄 아시면 이런 패턴은 여기에서부터 변형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약간 다르네요.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0.9 더하기 0.99 99 0.999 이렇게 해서 9가 또 n개가 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이거는 뭘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99 나온 건 맞는데, 자, 0.9는 1 빼기 10분의 1이죠. 0.1. 0.99는 1 빼기 0.01,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9로 맞춰놓게 되면, 1, 10, 100, 1000. 1에서 뭐 10의 거듭제곱에서 1을 뺀 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소수로 배열되게 되면, 이것은 1 마이너스 10분의 1. 두 번째 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 자, 세 번째 것은 1 마이너스 1000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거는 당연히 이게 n개니까 10의 1승분의 1, 10의 2승분의 1, 10의 3승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0의 n제곱 분의 1. 그럼 1은 몰아줘야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이 n개니까 n 마이너스. 자, 괄호 한번 묶어주시고 10분의 1,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1, 10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10의 n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요건 등비수열로 처리를 해버리면 된다. 자, 답은 그래서 n-1 빼기 공비분의 초항 10분의 1, 1 마이너스 10분의 1에 자, 개수 몇 개? n개. 요거는 10분의 9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약분하면 9분의 1 되나요? 예, 9분의 1 괄호치고 1 마이너스 10의 n승분의 1 또는 10분의 1의 n승. 똑같은 거니까 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 자, 우리들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알고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비수열의 응용 패턴으로서 또 원리합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